2017년 소비 트렌드가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였다면 2018년 라이프 트렌드는 가심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 행태를 뜻하는 가심비는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 그리고 갈수록 깊어지는 박탈감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을 극대화한 상품이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비싸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위안 비용에서부터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느끼는 탕진잼까지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돈이나 성취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 찾아주신 분은 그 무언가의 실체를 밝혀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조정호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호입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좀 잊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감성인 것 같아요. 소중한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감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뉴스 조정호 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된 감성소통 강사 조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감성을 공유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뭐 감성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혹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크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감성을 공유합니다. 괜찮게 만들었죠, 그렇죠? 네. 저기 어떻게 그 PPT에 보이는 사람이랑 저랑 비슷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제가 보면 놀라는데 한 3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보면 감성을 공유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제가 작은 글씨로 소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돌인감. 각각의 하나하나 단어예요. 각각의 하나하나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돌자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돌파구. 역시 다르네요. 또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한테 여쭤봤어요. 돌자 뭡니까? 딱 하는 얘기가 또라이. 그리고 옆에서 돌대가리 그럽니다. 30대는 뭐라 그럴까요? 30대는 돌싱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서는 이제 돌잔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40대가 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40대는 돌쇠라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40대가 굉장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허리 역할이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돌쇠가 나오고 50대가 되면 이분들이 세상을 다 살아보셨어. 50대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돌하루방, 돌담길, 돌미역, 돌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랑 강의를 좀 해봤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봤죠. 돌자 들어간 데로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돌연변이, 돌연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이는 위치에 그런 돌자가 보이더라고요. 분명 이 자리는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돌자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돌자는요. 바로 요겁니다. 돌아보기.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면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잠깐 좀 우리가 쉼을 가지면서 돌아보자. 요즘에 보니까 좀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겨울철이라. 혹시 그 눈 덮인 그 길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내가 처음 갔을 때 그 길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이 쌓이고 내가 처음 걷는 길. 그리고 혹시 뒤를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내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통엔 못 보고 앞만 보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 발자국이 바로 내가 걸어온 길,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보자. 돌인감 중에 인자는 뭐가 있을까요? 인성, 또 인생,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도 있을 거고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품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생, 인상, 인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단어는 누군가에게 하기도 어렵고 나에게 적용하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뭔가 하니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그런 패러다임, 이게 아니면 누군가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돌아보고 내 삶이 행복했던, 기뻤던, 슬펐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간에 한번 인정을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자는 뭐가 있을까요? 감성. 네, 감성도 괜찮아요. 네, 생각을 했는데 감사 맞습니다. 감사하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하기가 삶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 돌아보고 그 삶이 좋았던 나빴던 간에 인정을 하고 그러면 소소한 것들부터 감사하기가 넘쳐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한번 감성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성을 공유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 감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과연 감성은 무엇일까? 감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음악 심리학도 하고 또 이제 교육 심리학도 공부를 했는데 이 감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두께가 이만해요. 딱 펴는 순간 닫았습니다. 어려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이렇게 21세기에 바쁜 시기에 이런 책을 통해서 감성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성과 감성의 차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무대에서 노래도 많이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런 삶 가운데 제가 감성과 감정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감성은요 외부적인 요인, 감정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감성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그리고 코로 향을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똥을 봤어. 기분 좋은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똥을 봤을 때. 근데 금덩어리를 봤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는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맡아지는 거, 맛보는 거, 만져지는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바뀌게 되어 있다. 혹시 남자친구분들이나 그 여자친구분들 계세요? 여기는 뭐 부인 남편은 없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왜 그 나의 여자친구나 아내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 또 자기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 좀 부끄럽나요? 다들 이렇게 뭐 사랑하는 자기야 뭐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뭐 이제 결혼을 좀 하고 나면 뭐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야! 이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 야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안 좋죠.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그 단어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과 감정의 차이, 외부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들으면 그때부터 나의 감정과 마음은 좋은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이 또한 누가 하는 거냐?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만져보는 거, 내가 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성과 감정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더욱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감성은 음악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혹시 음악 다 들으시죠? 네. 음악.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혹시 개인기예요. 혹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이 소리 듣고? 아니요. 제가 한 번은 그 단양에 갔는데 단양에 이거 소리 듣고 일어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알람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노래 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안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 그런 것처럼 음악을 듣고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뭘 하죠?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든 아니면 라디오를 틀든 TV를 틉니다. 거기에서 또 뭐가 흘러나옵니까?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든 아니면 출근을 하든 또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게 되고 하루 일과 중에도 뭐 커피숍을 가든지 아니면 서점을 가든지 그곳에서 음악이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녁에 TV를 봐요. 영화를 봐요. 어떻습니까? 음악이 항상 흘러나오잖아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You are my destinies. 도맨이죠. 기억 안 나세요? 네. 뭔가 음악이 딱 흐르고 난 뒤에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들었던 음악과 추억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 바로 감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감성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하니 음악은 단지 흘러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서 지루함을 달래주며 슬플 땐 슬픔으로 기쁠 땐 기쁨으로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뭔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어. 그 음악을 듣고 혹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던 적이 없으십니까?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 한번 타보셨죠? 네. 뭐 이제 관광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음악이 어떻습니까? 흘러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좀 많이 따라다녔는데 어르신들 관광버스는 쿵짝쿵짝쿵짝쿵짝 해요. 연신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그러면 항상 음악이 흘러나와요. 왜냐? 기쁜 마음을 음악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은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가 아마 굉장히 어릴 때였을 거예요. 그 주말의 명화. 요즘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주말의 명화에서 저도 봤는데요. 미션 그 영화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젠가 하니 1700년대 후반에 이 바로 보이는 가브리엘 신부가 미션 여행을 떠납니다. 남미 이과수 폭포 상류를 올라와 가지고 잠시 쉼을 쉬는 시간입니다. 바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돌에 걸터 앉아서 오보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부르는지. 두 번째 개인기예요. 자, 아까 닭소리를 했다면 지금 이제 오보에를 좀 불러드렸는데 오보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나타나요. 원주민들, 과라니족들이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잠시 음악을 멈췄는데 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봐! 계속 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가브리엘 신부는 오보에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보에를 연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과라니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화살의 끝이 가브리엘 신부의 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적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뭔가 토테미즘, 일반적인 민속신앙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새로이 보이는 사람, 정말 얼굴 색깔도 다르죠, 머리 스타일도 다르죠, 입은 옷도 다르죠, 거기에 이상한 악기까지 들고 있는데 소리까지 나. 귀신을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브리엘 신부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한 1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화살의 끝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들은 음악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언어가 있었나요? 뭔가 나눔이 있었나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언어 이전에 바로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눈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는 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바로 감성이거든요. 우리가 세대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도, 공간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어려운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까운 곳에, 내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감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음악이 가브리엘 오보에예요. 에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인데 여기에 가사가 붙여집니다. 가사가 붙여지면 뭐가 되는 거니? 넬라 판타지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넬라 판타지아, 나의 환상 속으로라는 음악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fiendo umanità, in fondo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고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감성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 이렇게 그 영상에 맞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넬라 판타지아가 나의 환상 속으로라는 제목인데요. 그곳에는 천상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곳에는 너와 내가 함께하며 그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박애가 넘쳐나는 곳, 그리고 폭풍우가 쳐도 어렵지 않은 곳, 힘들지 않은 곳, 그곳으로 우리가 한번 떠나보자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들어봤겠지만 가사의 뜻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졌던 마음 있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평안함이 느껴지셨나요? 네. 아마 마음속에 좀 평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한 5분 정도라도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다. 남들보다 내가 쉬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잠시 잠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이런 음악도 괜찮고요. 혹시 뭐 차 한 잔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차 한 잔 마시는 건 또 좋고, 또 때때로 쪽책을 보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멍 때리기도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멍하니 멍 때리는 것도 나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쉼을 줘야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뭐 책도 있을 거고요. 그림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야기 소재거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거리를 나의 감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성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 나만 듣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봤어. 영화가 너무 재밌어. 나만 볼 거야. 그럽니까? 아니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맛집 나만 알아야 되겠어. 그런 건 좀 있어요. 맛집은 공유하기 싫은 거야. 그런 건 좀 있는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했던 거, 기뻤던 것들이 있으면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성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있는 감성도 좋지만 돌아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누군가에게 이 감사거리를 계속 소개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어릴 때는 시를 사실 많이 안 좋아했어요.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이게 시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 하나를 통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에 나오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마 지금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시기를 대변하는 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보다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보다 뒤처지면 도태된다. 낙오하고 만다. 뭐 이를테면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루저다. 그게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하지만 절대 루저가 아닙니다. 그들과 나는 다른 삶을, 다른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명문대를 가면 우리가 명문대를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돈을 몇 천만 원 벌면 나도 똑같이 몇 천만 원 벌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행복하게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돈 500원만 있어도 어묵 하나를 사 먹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소소한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잠시 잠깐 쉼을 가지고 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에 감성을 함께 공유하고 돌아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어가면 2018년도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감성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봤는데 즐거우셨어요? 네, 감성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보이는 것들, 행복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보기 좋은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 좋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감성이기 때문에 이 감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정호였습니다. 네. 네,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저는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르로르 작가의 책인데요. 이 꾸페시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서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기쁘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책입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 이 꾸페시가 여행을 떠났는데 이 꾸페시는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관찰을 잘해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행복해하나, 어떤 걸 가지고 슬퍼하나, 아파하나 그런 관찰을 하면서 자기의 배움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배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좀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릴까 해요. 행복을 찾으러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배움에 어떤 글을 써놨는고 하니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비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SNS 보면 화가 나잖아요. 쟤는 뭘 해가지고 저렇게 여행을 다녀? 쟤는 뭘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꾸페시가 첫 번째 그 행복의 비결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꾸페시가 다시 한번 자기의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 여행을 마치고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글을 써주는 거 하니 여기 보시면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에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마지막에 꾸빼 씨가 찾은 행복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 책인데 제 삶 속에서도 이 꾸빼 씨의 행복한 여행이 아마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제 삶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움의 행복은 우리 삶에 참 가장 유익하고 또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정호 강사님의 강연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주민들, 과라니족들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신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잠시 음악을 멈췄는데 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봐! 계속 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가브리엘 신부는 오보에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화살의 끝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들은 음악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언어가 있었나요? 뭔가 나눔이 있었나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여기에서 보시는 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바로 감성이거든요.